바벨성은 천년고도 크라쿠프의 상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바르샤바가 독일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것과는 달리 크라쿠프는 전쟁의 포화를 비껴갈 수 있었는데요. 바벨성도 중세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 바벨성을 포함해서 크라쿠프 도시 전체가 전부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크라쿠프가 독일의 군사기지도 있었고 총독부도 있었기 때문에 폭격을 피해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폴란드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곳이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르샤바로 수도를 옮긴 뒤에도 왕의 대관식은 바벨성에서 계속해서 거행됐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죠. 바벨성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성스러운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슬라브인 성직자로서는 처음으로 교황의 자리에 오른 인물인데요. 바벨성의 대성당은 그가 크라쿠프 대주교 시절 미사를 집전한 곳입니다. 대성당은 미사뿐 아니라 대관식과 장례식 등 왕실의 중요한 의식이 거행된 곳인데요. 지하에는 역대 폴란드 왕들과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무덤이 조성돼 있습니다. 크라쿠프로 들어오는 길에 들렸던 언덕의 주인공 코시치우시코 장군의 무덤도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폴란드를 대표하는 영웅들이 안치돼 있어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쿠프는 1596년 바르샤바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약 600여 년 동안 폴란드의 수도였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중세시대의 광장. 크라쿠프 중앙광장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죠. 크라쿠프의 폴란드 왕실이 번성한 것은 비엘리츠카 소금광산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산악지대지만 1350만 년 전 이곳은 바다였는데요. 광산의 깊이는 무려 350m. 거대한 암벽 안에는 180여 개의 갱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길이를 모두 더하면 300km가 넘습니다. 금속은 염분에 의해 부식되기 때문에 목재를 이용해 굴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소금광산 아래로 들어왔는데 느낌이 나네요, 이제. 비엘리츠카 소금광산은 염분이 함유된 암석을 정제해 소금을 얻는 암염광산입니다. Złoże solne ciągnie się na długości 10 km w kierunku wschód-zachód, szerokie od pół do 1,5 km w kierunku północ-południe, głębokość tego złoża solnego około 350 metrów. 갱도 중간엔 아치형으로 깎은 돌이 보이는데요. 이 검은색 돌이 바로 암염입니다. 약 1350만 년 전 지각 변동으로 해저 지형이 솟아오른 뒤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두꺼운 암염층이 형성됐죠. 맨 왼쪽. 여기 하얗게 이렇게 뭉쳐진 소금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잠깐만요. 집에서 먹는 소금하고 똑같이 짜요, 이게 폴란드에서는 여기 소금광산에서 콜리플라워 소금이라고 마치 그 야채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검은 벽도 다 암염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시커멓지만 중세시대 소금은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했는데요. 당시 폴란드 왕실의 수입 중 3분의 1가량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Poza tym górnik miał prawo wynoski, czyli na własny użytek mógł garść soli codziennie sobie zabrać, bo sól kiedyś była bardzo droga. Tylko najbogatszych ludzi było stać na zakup soli. Magnatów, szlachtę. Natomiast biedny człowiek praktycznie nie miał dostępu do soli, a górnik miał to prawo tej wynoski. 19세기에 다이너마이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호미와 망치만으로 소금을 캤는데요.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중세 당시에는 뭐 금값보다 비싸기도 하고 거의 버금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캐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간 1만 톤 정도의 소금을 캤는데요. 다이너마이트를 쓴 뒤로는 연간 60만 톤 이상을 채굴했습니다. 치면서 파편들이 튀는데 입속으로 들어가면 짜요. 전등에 비춰봤을 때 빛이 암석을 투과하면 소금이 함유돼 있다는 증거죠. 이게 다 소금이라니까 신기하네요. 이게 투명해요. 일을 하고 나니 허기가 느껴집니다. 여기가 식당이구나. 소금을 캐던 굴을 식당으로 개조했는데 광부들도 이런 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1996년에 채굴이 중단됐지만 지금도 기념품이나 식당에서 쓸 용도로 소량의 소금을 채취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소금광산 주방인데요. 여기서 이제 소금을 이용한 요리를 만드네요. 벌써 이 재료를 보니까 비엘리치카의 그 소금광산 소금들이 이렇게 재료로 있는데요. 대표적인 요리는 닭 소금구이입니다. 닭에 바질과 파프리카 가루, 후춧가루를 뿌린 다음 밀가루와 비엘리치카 소금, 그리고 약간의 설탕을 넣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와 물을 넣어 반죽을 만드는데요. 처음 보는 요리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1cm 두께로 밀어서 양념에 둔 닭에 씌웁니다. 소금이 잘 스며들도록 밀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죽을 씌운 닭은 섭씨 270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구워줍니다.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 요리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반죽에 들어간 소금인데요. Skórkę trzeba odbić, bo jest, jak to mówią, każda tak? Ale wszystko, sól to wszystko weszło do kurczaka. Kurczak jest soczysty, mięciuteńki. 그다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데 까맣게 탄 반죽을 벗겨내자 촉촉한 속살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진짜 요리를 맛볼 차례입니다. 닭고기 중에서도 가장 퍽퍽한 부위인 가슴살. 살은 많지만 촉촉한 맛이 없어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부위인데요. 한국에서는 치킨 먹을 때 뻑뻑한 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소금으로 인해서 그런지 부드러워졌어요. 신기하네요. 짠맛을 낼 때만 쓰는 줄 알았던 소금으로 육질까지 바꾼 지혜가 돋보입니다. 13세기에 개발된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에는 헝가리에서 시집온 킹가 공주의 전설이 전해옵니다. 전설은 기적 같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하 101m 지점에 있는 킹가 성당은 3명의 광부가 70여 년에 걸쳐 만든 소금 성당인데요. 샹들리에까지도 소금으로 만들었습니다. Ta kaplica została urządzona w takiej pustce, która powstała po wydobyciu soli, w takiej dużej bryle solnej w połowie XIX wieku. 10 do 12 metrów wysokości i 15 do 18 metrów szerokości. 폴란드인의 약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광산이 깊어질수록 광부들의 출퇴근이 어려워졌고 기도할 공간이 절실했던 광부들을 위해 형제 광부가 소금 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죽자 미술대학 출신의 광부가 성당을 완성했죠. 벽면을 가득 메운 부조와 조각상 역시 소금 바위를 깎아서 만든 겁니다. 조각들은 성서의 주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작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최후의 만찬. 광부들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No coś pięknego, super, no żeby to nie zobaczyć, to szkoda, bardzo szkoda by było, no coś pięknego. 독일식 지명인 아우슈비츠로 더 유명한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에 의해 수많은 유대인과 폴란드인들이 학살된 강제 수용소입니다. Dzień dobry. Dzień dobry, witam serdecznie. Zapraszam. dziękuję.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Miejsce, w którym odbywały się dużo mniejszą, około 20-25% tych ludzi, którzy zostali więźniami obozu, czyli tych zdolnych do pracy młodych i silnych, oraz dużo większą grupę, około 75-80% starszych, kobiety z dziećmi, kobiety ciężarne, których kierowano natychmiast do komór gazowych. I ci ludzie później... 독일군은 질병 예방 차원에서 소독이 필요하다며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유인했는데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에 가스실을 설치했고 패전 후에는 대부분 파괴해 학살의 증거를 없애려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Kiedy ludzie się rozebrali, wchodzili do komory gazowej. I to jest to pomieszczenie, które widać też pod ziemią. Ta komora gazowa miała 210 metrów kwadratowych. Można tam było zabić jednocześnie około 1800-2000 osób. Można było zabić.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가스실에는 소각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일군은 시신의 금리까지 빼갔고 소각하고 남은 재는 인근의 강이나 밭에 뿌렸습니다. 이곳은 원래 폴란드군의 병영이었습니다. 막사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마굿간까지 숙소로 썼는데요. 52마리의 말이 있던 곳에 무려 400여 명이 수용됐습니다. 거수라기 짝이 없는 3층 침대에선 한 층에 36명이 이불도 없이 생활했습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No i warunki życia w takim baraku w Brzezińce były katastrofalne. Z jednej strony bardzo dużo miejsce, więźniowie nie rozumieli, były tutaj mszy, były luskwy, były szczury. Więźniowie chorowali na biegówkę i zanieczyszczali swoje łóżka, żyli w ciągłym tłoku, w ciągłym strachu przed Niemcami, przed Niemcami. Także to są warunki, które stworzono, żeby z ludzi zrobić numery, żeby zrobić więźniów, którzy...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 수감자들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인데 위에 글귀가 써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이곳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학살까지 시킨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잔인한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에는 28동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건물엔 학살 피해자들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북이 쌓인 면도솔과 구두솔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숨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Wiele jest jakiś człowiek, jest jakaś rodzina, jakaś historia, która tutaj została przerwana. 다른 전시실에는 8,000개가 넘는 신발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주인을 지금은 알 수 없는 신발들이죠. 이 주인들이 어떤 운명에 처했을지 지금 상상해 보니까 끔찍하고 슬픕니다, 정말. 당시의 가죽신은 매우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준다는 독일군의 말을 믿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고 나왔을 희생자들을 생각해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생존자들이 남긴 사파에는 처참했던 수용소의 생활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수감 생활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극도로 긴장한 수감자들의 모습.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